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국내 시장 굉장히 강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잘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여타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미국 등 해외 증시가 조정을 보여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나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미국이 하락하면 미국을 따라가고, 또 미국이 올라도 중국이 하락하면 중국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 속에서 글로벌 증시 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너무나 좋은 시장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여전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는 이미 상승의 과속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시세를 뽑으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결국 외인과 기관, 그리고 거대 자본이 묶여있는 세력들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편승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구간이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은 즐기되 단기 고점을 분명 만들러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항상 경계도 함께 하면서 줄여야 될 종목은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기보유 종목 중에서 수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업황이나 섹터가 맞다라면 과감하게 이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IT 반도체에서 손절을 해야만 하는 종목이 있다면 잘라내야 될 거고, 들고 가야 될 종목은 목표가를 올려가면서라도 꾸역꾸역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023년까지 반도체 지속 공급 부족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박살나면 반도체 종목, 좋은 종목군들 쫙 모아놓고 분할로 다 사서 모아놓는다면 2023년도까지 아주 길죠. 긴 호흡으로 투자에 임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은 딱 하나 들고 있습니다. 딱 하나 들고 있는데 많이 편입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냥 중기 성향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DB하이텍이고, 우리 회원님들도 같이 들고 있다가 물렸고 추가 매수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계속 들고 가야죠. 이런 종목군들 IT 반도체는 잘 사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시세가 뿜어져 나오는 구간에서는 엄청난 시세가 저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황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 다우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3대 지수가 모두 조정을 받은 가운데, 특히 나스닥 종합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일단 미 증시를 보면 다우나 S&P는 지속적인 신고가를 쳐가면서 단순하게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 성격의 하락이었다면, 나스닥은 약간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간은 경계가 됩니다. 만약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고점을 만들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관찰이 좀 필요해 볼 것 같고요. 참 재밌는 거는 오늘 니케이는 굉장히 또 크게 빠졌죠.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증시나 홍콩 항생은 별 다른 방향성 없이 그냥 흘러가는 정도로 좀 마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면 국내 증시 업종으로 좀 놓고 보면 코스닥이 여전히 강함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거래일만 보더라도 음봉의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항상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체크를 해야 되냐, 이 양봉의 크기가 커져갈 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장대 양봉으로 뻗어가는 시점에서 단기 고점이 가까이 옴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요. 아직은 그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바라보는 로그 차트에서의 고점은 1050에서 1070포인트가 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까지 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이 종가상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가 나왔어요. 코스피가. 그러면은 직전 고점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금융주가 좀 강했죠. 한국 금융지주라든지 시가총액이 좀 큰 쪽, 그 다음에 KB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건설주들, 대우건설이나 GS건설이나 건설주들 지속적으로 올라와 줬고, 한국조선, 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 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약간 지수를 좀 리드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중한 때 삼성생명이라든지 지금 흥국화재가 장 초반에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이런 영향에 의해 보험주가 또 대거 급등을 좀 하는 모습도 펼쳐졌어요. 보험주, 그 다음에 뭐 유안타 증권 우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유안타 증권, 그다음 뭐 키움증권도 장중한 때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게 삼성전자도 물론 하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거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뭐 2차전지 일부, LG화학이 일부 반등해줘서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가 조금 더 코스닥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백신과 IT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를 봐라 라고 말씀드렸으면, 그 종목 안에서만 봤다라면 오늘 시장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이제 고가를 만들어가면서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선주들이 오늘 벌써 흥국화재 우, 그러니까 우선주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요. 대덕전자 우, 크라운제가 우, 뭐 대덕일 우, 흥국화재 우, 흥국화재 2우 B,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보면은 시간 외에서도 보면은 현대건설 우, 중해제약 우, 삼성중공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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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가 굉장히 많죠, 눈에. 자, 제 유튜브를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우선주들이 지속적으로 급등을 보이는 시장은 단기 고점을 분명히 만들어 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을 만들어 가는 시장이라고 분명해요. 오늘도 유안타증권, 노르페이터, 삼양홀딩스, 대원전선, 상승률 상위에 우선주가 벌써 20개가 가까이 지금 펼쳐져 있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에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수의 상승은 즐기되 단기 고점을 분명 만들고 올라가고 있다, 만들러 가고 있다. 그래서 줄일 종목은 과감하게 줄여놓고 이런 부분에서 종목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든지, 그리고 잘 가는 수급주라든지 실적주는 일단은 홀딩하고 버텨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골드만삭스의 구리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 차례 이구산업이라든지 종목이 한 차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구산업이 너무나 빠르게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원님들하고는 이게 종목이 너무 빠른 종목은 사실 뭐 리딩하는 입장에서 이게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을 여기에서 들어가서 뭐 짧게 조금 약수익 정도 실현을 하고 종가의 상따로 조금 물량을 채워서 좀 넘어갔고요. 보유한 상태에서 원래는 이 구간에서 돌파로 쳤는데 너무 빨라서 시장가 매수가 위로 잡히면서 조금 돌파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 매매로
충분히 매매가 좀 되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구산업, 대창, 그리고 서원 등 구리 관련주 되게 급등을 했고, 보통 보면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창이라든지 서원 등은 매매를 좀 안 했고요. 자, 효성그룹주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효성화학, 효성 TNC와 같이 실적 모멘텀, 최근 실적주 HM, 금호석유, 효성 TNC, 효성화학, 첨단소재, 중공업 지속 관심 필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효성 TNC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들어간 거는 한 계좌는 그대로 들고 홀딩해보고, 오늘 효성 첨단소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것도 오늘 장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2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런 구간에서 좀 따라잡았었고요. 그냥 뭐 적당한 수익에 수익 매도를 좀 한 부분이고, 효성중공업도 사실 실적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종목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효성그룹주 안에서 유일하게 못 간 종목인데, 사실 실적 감안하면 얘도 신고가를 쳐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좀 물려도 홀딩하면서 그냥 뭐 비록 수익이 안 나지만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러시아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지속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고, 프레스테지 바이오로직스를 어제 시간 외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17,250원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가장 좀 안타까웠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시초가에 매도를 쳤어요. 시초가에 매도를 쳤고, 휴원스 글로벌 또한 시초가에 매도를 쳐서 뭐 수익은 수익인데 굉장히 오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외를 좀 당한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소외를 당한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량을 굉장히 좀 많이 모아서 나름 5%권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못 들어간 게 뭔데 좀 아쉬웠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휴원스 글로벌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백신 이슈가 굉장히 강한 시장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테마 종목군들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장중한 때 뭐 이수앱 지수 관련해서 반등 나왔던 거는 전부 다 휴원스 글로벌 여파라고 보시면 돼요. 추후에 이 종목이 눌린다면 여전히 휴원스 글로벌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프레스테지 바이오로직스 저도 이 종목은 밀리면 지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속 홀딩 대응을 이제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물론 많이 올라왔으나 얘네가 하고 있는 이 CMO 기반의 이 증설 이슈가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어보브 대덕전자 말씀을 드렸죠. 어보브 반도체 눌렸을 때 이런 구간이 좋은 구간이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자, 오늘 저희 이제 그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전화통화랑 이 상담에 시그널 매매가 뭐냐라는 질문을 몇 차례 좀 받았습니다. 시그널 매매가 말 그대로 이런 매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 중심주에서 눌림목 매매를 하는 매매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시그널 매매라고 그냥 통칭을 했고요. 그냥 뭐 시그널이 별뜻은 없고 하나의 신호를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된 거죠. 이런 자리가 저도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약수익 정도로
매도를 좀 하고 나왔었는데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두 차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과거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갭을 굉장히 크게 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피라미딩 이후에 더 큰 상승을 보인 모습인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밀려 있다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자, 어버브 반도체도 비록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3,200억의 종목에서 지금 모멘텀이 터졌다라고 보면 위로 더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DB하이텍.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이 반도체 지원 특근법이 좀 있는데, 이 소량 다품종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다, 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DB하이텍으로 수혜가 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공장은 105% 가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빠질 가능성이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2,300억인데 올해 초에 이 공급 가격이 30%가 올랐죠. 이미 계약된 물량이 있어서 이게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겠지만 내년에 최소 30%가 올라간다라고 치면 내년 컨센은 당연히 3천억이 훌쩍 넘어가는 모양이고, 만약 여기에 증설 이슈라든지 그게 붙어버리면 신고가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홀딩이 필요하고요. 자, LB세미콘이랑 지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페스, 테스나, 이 후공정 OAST라는 종목군들이죠. 눌렸을 때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방향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21선 아래는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 돼요. 121선과 이격이 가까워지는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들어가서 매매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페스 아크. 아크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시가총액이 4천억대, 네페스 아크는 4천억, 네페스는 좋으니까 네페스 아크가 조금 더 가벼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구간에서 돌려 세우는지.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시간 외에 급등했던 대한과학하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대한과학은 매매를 좀 했어요. 단기 매매를 좀 중간에 좀 들어가서 따라잡기식 매매를 좀 해서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좀 매도를 치고 나왔는데, 너무나 빨리 올라가니까 이거를 뭐 시초가부터 고민할 겨를은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시가에 올라왔을 때 갭이죠. 60일 이평선, 특히 장기 이평선을 갭으로 돌파하는 시가 갭이 나왔을 때는 이 갭 눌림목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시가 갭 이후 눌림목 매매, 이런 하나의 매매 방법이죠. 오늘 테스나를 추천했어요. 테스나를.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시가 갭이 1.9% 떴는데 이런 구간들, 제가 35,900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바로 이 업종이 살아있는 종목의 시가 돌파 갭 매매가 진행되는 부분이라 많은 종목군들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대신 시가 갭 매매 같은 경우는 업황과 테마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머릿속에 100% 있어야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요. 자, 국내 기업 중 제넥신만 진척이 있다. 백신에 대한 이슈죠. 제넥신 여전히 저는 관심권에 있고 눌렸을 때 매수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급적으로는 들어왔던 외인 단타 물량은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외인 물량 이후에 찐 물량이 언제 들어온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백신 도입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파미셀이라든지 뭐 원료의약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KPX 생명과학은 오늘 매매를 해서 짧은 구간에 좀 수익을 좀 냈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아랫꼬리를 잡고 바로 2% 정도 올라서 바로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아래에서 다시 잡는다는 게 마땅히 매수가 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매수를 좀 진행을 못해서 이런 큰 파동은 좀 놓쳤는데요. 이 종목도 갭을 만들었죠. 갭을 만들면 통상 갭을 메우기 나름입니다. 이제부터는 따라붙기보다도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밖에 이제 보면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관련해서 어제 판미셀과 KPX 생명과학을 언급을 했고요. 파미셀이 이 갭을 메우고 올라가면서 단기 고점을 만드는지 내일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미사이언스도 원료의약품, 아미노로직스 또한 원료의약품을 하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원료의약품 종목군들 미리 좀 해놓고, 한미사이언스는 이 효소 관련된 부분이라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21선을 기준으로 잡든 이 장기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를 이 단기 눌림목 구간으로 잡든 해서 내일 음봉이 나오고 양 이런 식으로 양봉, 음봉, 양, 양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윤석열 지지율이 50%대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크라운 제가 또 날아가는 크라운 제가 잠깐만, 이건 아닌데, 크라운 제가 우가 날아갔구나. 크라운 제가 우가 또 날아가고, 크라운 제가 우 날아가고, 뭐 승인 날아다니고, 애니 능률 올라가고, 클라우드 에어 장중한 때 급등하고, 전부 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좀 또 판을 치는 날이었어요.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라 사실 건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을 바꾸는 이런 라인에서 첫눌림은 괜찮은데 설거지 파동 눌림은 사실은 확률적으로 떨어질 때가 많아서 조심해야 되고요. 건설주는 일단은 4월 22일 오세훈 온라인 취임식 일정 관련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내일 모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마그나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했죠. 대성 파인텍 오늘도 사실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았어요. 매수 포지션을 좀 잡고 종목을 받고 양음양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양, 양 내일 돌파. 이 구간이 시가부터 돌파가 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돌파를 해주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돌파가 나오면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뭐 녹십자 렉셀이라든지 수급주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기관 수급이 빠지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 눌렸을 때 수급주 관점에서, 그 다음에 HMM은 단기 고점은 이제 만들러 간다. 효성 TAC, 효성화학 다 좋다. 효성화학이 내일 신고가 치는 날이에요. 효성화학이. 그래서 이걸 신고가를 뚫고 더 올라가 버리는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화학도 지금 이때도 이런 구간에서 갭 눌림, 갭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자리에서도 갭 메꾸고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종목이라 내일 잘 봐야 되고, 갭 눌리고 이런 자리죠. 지금 오늘 종가 구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 영상 돌려보시면서 이거 화면 키워가면서 가격 보시고요. 그린 케미칼하고 이런 이 바이든 기후 협약 관련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OCI 하나만 본다라고 했죠. OCI나 CS 윈드, 한솔 홈데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안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약해요. 그러면 전통파다라고 우리가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겠죠. 밀려주면 잡아야 된다 정도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녹록하지는 않지만 저는
해볼 만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다. 하인베스틸이라는 종목이 일단 시간에 15억 정도 매물이 나왔는데 내일 단기 박스권 돌파하는지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녹록하진 않지만 할만한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시장 계속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시장에 뭐 명확한 테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시장이 가는 중심 섹터가 몇 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기회를 찾아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